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쌤이에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즐겁게 잘 보내고 있죠? 선생님은 이 여름방학에 수업 영상을 찍기 위해 이렇게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1학기 때 진짜 수업 강의를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야 돼가지고 진짜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좀 미리미리 찍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무엇 해볼 거냐? 자, 수채화 팔레트에 물감을 한번 짜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조그만한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의 뭐 그 꿈이 있다면은 언젠가 이 조그만 팔레트, 여행용 팔레트를 들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도 이렇게 종종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뭐 이런 전주 성당 같은 거 뭐 그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성당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남산타워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그려봤습니다. 뭐 이번 방학 때는 여행 계획이 없기도 하고 뭐 집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큰 팔레트를 이용하긴 하지만 그냥 뭐 좀 귀여우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한 팔레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팔레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칸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평소에 쓰는 이런 큰 팔레트의 칸은 40칸인데 지금 이 조그마한 팔레트는 이제 26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채화 물감이 30색이 있어요. 이거 36색을 산 것 같은데 6개는 어디 갔는지도 다 썼다고 합시다. 나중에 흰색과 검정색도 여기에 짜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30개 중에 6가지의 색깔을 포기해야 됩니다. 쉽게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을 먼저 포기해 주도록 할게요. 뭘 포기해야 되냐? 버밀리안 안 돼. 로즈. 아이씨. 크림슨 레이크도 안 돼. 이럴 때는 퍼포먼트 로즈를 빼고 아이씨. 몰라 아이씨 6개를 빼야 되는데 젤로 라이트 이걸 레몬을 뺄게. 로우 엄버 브라운 레드를 뺄게. 5개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검정색을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정색을 그려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물감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물감 짜는데 정해진 어떤 규칙은 없어요. 선생님 팔레트를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이쪽에 짜야 된다, 노란색은 이쪽에 짜야 된다, 혹은 블루 계열은 이쪽에 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정해주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보통 이제 입시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시범을 보여야 될 때 이제 본인의 팔레트하고 좀 배열이 다르면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위치를 정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입시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파란색 같은 것도 이렇게 놓은 순서가 선생님이 사실 요 물감에 보면 있는 고유 번호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놔준 거예요. 피코크 블루는 301번이고 그 다음에 인디고는 298번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순서대로 놔줬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 배열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밝은 걸 좀 더 이쪽으로 놔서 요런 식으로 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좀 바꿔보자면 이런 식으로 놓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선생님이 딱 하나 물감을 짜는데 추천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수채화 물감은 짜고 나면 좀 어두워지게 돼요. 여기 있는 이 오페라라고 하는 색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물론 이게 선생님이 좀 지저분하게 써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짜고 보면은 엄청나게 쨍하죠. 그래서 얘가 굳어지고 나면은 어두워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두워져서 문제가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바로 이 블루 계열이에요. 블루 계열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를 보면은 구분이 안 돼. 이 새끼가 무슨 색이지? 얘가 무슨 색이지? 이거하고 도대체 이 블루가 무슨 차이인지 이거 내가 짰는데도 헷갈려. 그래서
자, 이거를 매일 수채화를 몇 시간씩 연습하는 입시생이라면 위치와 색을 외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팔레트에 이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두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여기에 물감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를 쓰고 이 팔레트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를 써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물감에 있는 고유 번호를 써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244번. 그리고 퍼포먼트 옐로우 오렌지는 238번 해서 이 번호들을 이 팔레트에 써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물감을 다 썼을 때 더 채워 넣어야 될 물감을 찾기가 쉽긴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저는 보통 여기에 있는 파란색들만 팔레트에 표시를 해둡니다. 이 파란색들이 말랐을 때 알아보기 좀 힘드니까. 그리고 고유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물감의 이름을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다가 인디고, 인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딥이면은 울트라마린 딥. 자,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다. 그러면 코발트 블루는 CO라고 써줍니다. 왜냐면 이 다음에 있는 세러리안 블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피코크 블루. 자, 피코크 블루는 PB. 그리고 마지막에 세로리안 블루는 다시 C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파란색이 굳어서 어두워지더라도 헷갈릴 일이 없겠죠. 이 방법이 앞서 설명한 다른 방법들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본인이 화면에 칠해지는 색과 이름을 정확히 연결해서 외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그림자 칠할 때 어떤 색을 칠해?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왼쪽에서 세 번째랑 저기 위에 녹색이랑 섞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림자색? 그럼 뭐 울트라마린 딥이랑 올리브 그린을 섞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천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실제로 물감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수채화 팔레트에 한번 물감을 짜봤습니다. 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반다이크 브라운색 하나가 물감이 다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물감을 짜고 나서 뚜껑을 끝까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비어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 선생님이 쓰던 이런 40칸의 팔레트가 아니라 26칸의 원하는 색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노란색이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위쪽으로 한 칸을 쓰게 돼서 좀 뭔가 이 통일성을 좀 깨는 것 같아서 선생님의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뭐 여행용 팔레트인 점을 좀 감안해서 뭐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이 팔레트를 들고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자, 여러분도 수채화 물감을 짜야 될 때가 있다면 특히 선생님이 알려줬던 파란색에 이렇게 뭐 물감 이름을 써준다든지 번호를 쓴다든지 하는 팁을 기억해서 물감을 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